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초전도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본 또한 지금 한국이 초전도체를 상온에서 성공시켰다. 인류사를 바꿀 대발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연구소 등에서도 지금 속속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바로 실현되는 것이냐 정말 기대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초전도학회 검증위원회까지 발족을 했죠. 즉 국내나 해외나 그 검증 절차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단순히 이런 열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풍은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증시에서도 폭발적으로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도 자 60% 초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은 이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석배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와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서 초전도체, 어떤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LK99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보통 영하 180도 이하에서 생성되는 초전도체를 상온 30도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온 초전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들 열광이냐?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도체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사전적 정의에서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라고 말할 정도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 현상이 유지되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왜 극저온에서밖에 안 되냐? 보통 전자들의 이런 진동이 전자 사이의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저항 없이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영하 148도 정도의 극저온이어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려면 초고압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것을 대기에서 지금 상온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전적 정의마저 바꿔버릴 정말 대혁명적인 발견이 나온 것이죠. 자, 전기 저항이 0이 되게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정말 우리 생활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전탑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송전탑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먼 곳에서 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많은 양의 전기가 우리가 쓸 만큼 보내지게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전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0이 된다 라고 하니까 전기 부족 문제는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이 되는 거죠. 처음 뉴스 발표가 나왔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되겠어? 라고 의구심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다가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보통 빠르게 피드백 정도 받거나 연구에 대한 선점 주장을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진이 이번에 LK99 성분, 조성, 제조 방법들을 좀 구체하게 적어놨었습니다. 자, 이것을 미국 국립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의 연구원이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아, 그랬더니 LK99가 충분히 상온에서 초전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새롭게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아카이브에 다시 공개하면서 그 질의가 뜨겁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왜냐면은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자, 그가 노벨상 받은 것만 11개예요. 이렇게 11개만 받은 명문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온 초전도체가 정말 진짜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산업 대혁명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어설프게 4차 대혁명, 5차 대혁명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의 물질이라고 항상 불렀고, 그 상용화는 솔직히 저도 제 살아생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선 전력 손실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전기 절약 및 생산이 어마어마한 효율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또한 그 충전 속도 그리고 양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 또한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봤던 이런 자기부상 열차가 바로 떠다니게 될 것이고요. 반도체에서도 보통 전기 저항에 대한 발열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이 발열 문제를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전기 저항이 없어지게 되면 반도체의 성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세계 패권을 TSMC와 함께 다투고 있잖아요. 이 기술을 독점할 경우에 TSMC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따라올 자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극저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급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상온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양자 컴퓨터의 보급이 가능하다. 즉 모든 업무의 효율성이 또 극대화된다라고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파생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산업의 변화가 올 겁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기술을 아카이브에 그냥 생각 없이 공개할 리는 없겠죠.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이란 이름으로 벌써 한 건 정도는 승인을 냈고, 자, 출원 일자가 21년 12월 20일이에요. 자, 출원인 같은 경우 주식회사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 이미 출원했고요. 저는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자, 거기에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자, 출원 일자가 21년 12월 20일입니다. 자, 보통 출원 같은 경우 출원 후에 1년 6개월 뒤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자, 바로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죠. 자, 23년 6월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 자체가 지금이랑 맞물려서 이미 예전부터 계획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K99가 실제 초전도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론 가능성을 검증했지만 실제는 입증 못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한국의 상온 초전도체 LK99가 만드는 제조 방법이 특이해서 그래요. 자, 굽습니다. 자, 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자기 마냥 구워요. 자, 간단히 한번 제조 방법 말씀드리면, 자, 인상구리를 925도에서 고온에서 굽습니다. 10시간 정도 구워요. 그리고 나서 구워진 구리를 산화납과 황산화납 이걸 섞어서 다시 725도에서 또 24시간 동안 반응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납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타이트라는 구조가 나와요. 아파타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아파타이트가 납이 기본 형태라고 했잖아요. 여기 납원자 일부가 구리로 좀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산화물의 형태가 좀 일그러지게 돼요. 근데 이 일그러지는 과정에서 부피가 0.48%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이 수축하는 부피에 따라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굽습니다. 굽기 때문에 조금 입증이 좀 걸릴 것이고, 그 구워지는 특이한 과정 속에서 화합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고려청자 때부터 해가지고 이 굽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이 선조들의 굽는 기술이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선두로 부각시켜 줄지, 자, 지켜볼 문제입니다. 참 개인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도 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어디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아니면 초전도체가 아니다 막 왔다 갔다 갑론을박하면서 엄청 휩소 심하게 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와중에 허기검증위에서 LK99가 공개 데이터로는 상온 초전도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기저항 같은 경우는 임계온도 구근에서 빠르게 0에 가까워진다. 초전도체는.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비례한다. 천천히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LK99 같은 경우는 자, 자화율 역시 음의 값을 갚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밀한 장비가 부족해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 이렇게 반박하는 근거조차도 조금 부실합니다. 그리고 LK99가 자기 부상하는 모습이 초전도체보다는 자성체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죠. 자기 부상할 때는 한 자리에 고정되는 플럭 스피닝 효과가 나타나는데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초전도체의 가능성 적다고 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학계 쪽에서도 말하는 게 자, 초전도체가 아니라 전기 저항만이 작다든가 마이스너 효과가 없는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지금 제3의 물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상온 초전도체 검증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퀀텀 연구소 쪽에다 샘플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은 논문에 대해서 학술지 게재 심사가 끝나는 2-4주 뒤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처음부터 이 검증위원회가 왜 지금 나왔나? 분명히 학술지 게재 심사 끝나는데 정당하게 진행되면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 학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을 서두른 것은 과도한 해석들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학 회장님께서. 자, 금감원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죠? 참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있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멀쩡히 지금 기다리면 될 것을 갑자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주식시장의 영향.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서로 맞다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한 달 동안 2-4주 내 동안 엄청나게 흔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밑으로 쳐박고 심지어 장중 하한가까지 갔었죠. 자, 그런데 바로 초전도체 진위공방에 대해서 이석배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 달 뒤에 직접 설명회 열겠다라고. 자, 요것 때문에 또 바로 또 미친 듯이 30%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게다가 공동주자도 검증 단계가 남았다. 이 담화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쪽에서는 주장, 한쪽에서는 반박,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차트 보시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차트 보시기에 앞서서 모비스 자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자, 과학기술정통부 그리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K스타 연구를 좀 주도했었죠. 그래서 한국연구소 같은 경우는 토카막내 플라즈마 운전을 70초 이상이나 지속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초전도 토카막 장치로는 처음 플라즈마 이온 온도 무려 1억도 드디어 달성했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30초 연속 운정 달성 등, 자,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자가속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핵융합 쪽에 있어서는 거의 선두주자급으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핵융합 발전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섞은 다음에 플라즈마 형태, 뭐 이온 형태라 보시면 돼요. 그런 이온 형태를 1억도 이상 가열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로 증기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섞은 다음에 플라즈마 형태로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이상의 효율을 내면서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궁극의 친환경 발전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핵융합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어 시스템에서 중앙 제어 시스템 CFS, 인터락 시스템 CIS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토카막에 퀸치 검출용 고전압 신호 처리 시스템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어떤 플라즈마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고온을 만들어서 1억도 이상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전기 만드는 건데, 자, 여러분, 1억도를 견딜 만한 물질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모두 녹아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억도를 견딜 만한 용기로서 이러한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 내에 1억도를 가둬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게 아무래도 초전도체가 이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온에서 가능하게 하다고 하면 이런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선두주자급으로 나서는 게 모비스가 되겠는데요. 차트적인 흐름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변동폭이 정말 보고 있자면 놀랄 노자인데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가, 자, 상한가급, 거의 상한가급 갔다가, 자, 다음날 안 좋은 뉴스와 함께 이렇게 떨어졌죠. 학회 쪽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와 동시에 오늘 다시 대표가 한 달 뒤 바로 검증하겠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에 바로 올라갔었죠. 하한가에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자, 분봉 한번 보실게요. 분봉 보시면, 자, 이게 정말 주식인가?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움직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다가 또 풀려서 거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상한가를 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툼에 나오고 다시 또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다시 개파락한 다음에 다시 하한가를 갑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런 상한가까지 돌파하는데, 자, 이 폭이 무려 50%입니다. 50%. 야,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쏠리면서 왔다 갔다 변동폭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변동폭이 컸어요. 지금 3분봉인데 3분봉 때 마이너스 15%씩 움직였거든요. 자, 이런데 사신 분들이 사실 여기 손절 조금만 안 하게 되면 순식간에 맞아버리기 때문에 모비스로 인해서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스야말로 앞으로의 정말 대응이 정말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시나리오를 정말 잘 짜야겠죠. 시나리오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판단을 반복했을 경우 어떠한 계좌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나리오 잘 짜셔야 되고, 이미 나는 어느 정도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본인이 요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정도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등락폭이 요 정도거든요. 평균적인 등락폭이 20에서 30%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라인 한번 그어 놓는 거죠. 그어 놓고
그어놓고 그리고 본인의 평단가가 어딘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만약 가운데라고 하면 자, 동일한 비중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 본전이 왔다, 본전 근처에 왔다 싶으면 무조건 자르는 쪽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 미친 듯이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미친 듯이 오를 때 그때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좀 확인되고 저점에서 충분히 뉴스 확인한 다음에 사셔야지 물린 상태에서는 어떤 이성적 판단이 안 되신다는 거죠. 그죠?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대와 평단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모비스 대응 전략집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3가지 정도의 평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물 타면 좋을지 어떤 비중으로 하면 좋을지 가격대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놨어요. 자,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매수가도 적어놨어요. 매수가. 자, 지금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뉴스 나왔을 때 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매수가 그리고 물 탈 수 있는 가격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재료적인 측면 적어놨습니다. 사실 재료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초전도체 같은 경우 지금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비슷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초전도체가 어느 정도 조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 후발 테마로 이제 핵융합 테마 아예 각자 노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있어서의 추가적인 시나리오 적어놨으니까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다 무료고요.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오른쪽 번호 보이시죠? 010-762-3168로 모비스 플러스 자료집이라고 문자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따른 매수매도 대응 전략 시나리오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월요일날 나는 바로 대응 좀 하고 싶어, 같이 대응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시 50분 전까지 010-762-3168로 자, 모비스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 대응 시나리오 제가 예상 체결량 보고 전부 다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난 실시간으로 좀 대응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지금 509명 계시는 방 실시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자, 뉴스 보통 3, 3시 9분 정도에 나왔었어요. 다른 데서는 뉴스 3시 9분 정도에 전송했거든요. 저는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빠르게 3시 3분에 말씀드렸거든요. 요때요, 요때. 3시 3분. 자, 3분봉이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요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결국 상한가 가고 다음날도 상한가 끝까지 무려 55%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해드리니까 이러한 대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62-3168로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거 비공개방입니다. 채널 관리 쪽에서 초대 링크 제가 바로 보내드리니까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매매하시면 분명히 자, 손실도 수익으로 나가실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갈게요. 정말 어려운 테마입니다. 어려운 테마고 약간 홀짝성 느낌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발언, 하나의 발언 하나하나마다 휘청휘청합니다. 대신에 그러한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다는 거 자, 염두에 두시고 난 이런 게 싫어 라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한두 번 정도 분명히 지금 물려 계신 평단가 올 거라고 전 확신하거든요. 자, 그때 무조건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 윤곽이 좀 드러나게 되면 그때 장기 투자나 멀리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정말 홀짝 게임, 단타성 매매, 초고수들만 접근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본인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